잘못된 생활 습관이 잘못된 자세를 부른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북목 증후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메디컬인에서는 거북목 증후군을 비롯해 다양한 경추 재생치료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가 바로 경추 재생 치료라고요. 예, 예. 네, 그 경추 재생 치료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요즘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컴퓨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경추를 지지해주고 있는 근육이 손상이 돼서 좀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런 근육들을 재생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예. 목뼈에 발생하는 질환이나 이런 문제들 예. 좀 생각보다 많은 편인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쪽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우리 저희들 생활 양식이 거의 상체 위주로 많이 합니다. 네.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깨 견갑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목 쪽으로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네. 그거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관심이 확 생기는데요. 예, 예. 원장님 그럼 지금부터 경추 재생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예, 예, 예. 네. 그러면 경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형을 잠깐 갖고 나왔는데요. 네. 경추는 여기 보시면은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여지는 우리가 척추에 여러 가지 마디가 있지만은 허리는 좌우로밖에 안 앞뒤로밖에 안 움직이지만 목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움직임이 가장 많은 근육을 갖고 있고요. 또한 경추는 머리 무게를 지탱을 합니다.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네. 큰 바위 얼굴도 있고 작은 바위 얼굴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머리 무게가 보통 5kg에서 7kg 정도 됩니다. 큰 바위 얼굴은 7kg 정도 되는데 그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흔히 알려진 이 거북목 증후군. 예. 네, 이게 뭔가요? 혹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희 집에서 거북이를 키웁니다. 거북이를 키우세요? 예, 예. 여기 사진 제가 그림도 잠깐 올려드렸는데요. 네. 보시면은 거북이 거의 대부분은 위에가 딱딱한 철갑도 갖고 있지만 목을 앞으로 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이 안 좋아지면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목이 자꾸 앞으로 빠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지칭을 해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도 불립니다. 이거는 목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뭉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TV를 보다가 계속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땐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 1차적으로 네. 거북목이 가장 의심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화면을 집중하기 위해서 눈이 자꾸 앞으로 빠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앞으로 나간다는 거는 경추 뒤쪽에 있는 그 승모근이 계속 긴장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현대 생활에서 가장 주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독서할 때 독서대를 사용해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은 스마트폰 하면서 거치대를 사용하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 버스를 타더라도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머리를 들고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앞으로 숙이면서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노안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볼 때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 좀 거북목 증후군하고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당연히 노안이죠. 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 거북목 증후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준비된 화면도 좀 있는데 네.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목이 앞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뚜기 움직이는 것 같이 머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뒤에 근육이 긴장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로감. 팔저림 증상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목의 뻣뻣함이라든지 어깨 통증 다양하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시면은 바른 자세로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 20분만 지나면은 앞으로 다 허리가 힘들어요. 구부러질 이렇게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죠. 그럼 보시는 것 같이 이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은 두통도 생길 거고 그 뒤에 흉통, 그다음에 요통까지도 같이 생길 수 있고 네. 아까 손저림 증상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든 질환의 정형외과 근골격계 질환의 가장 메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거북목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 있을까요? 자가진단법 제가 하나 개발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방송 출연한다 그래가지고 뭐 셀카 요즘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셀카로 자기 정면만 찍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정면이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얼짱 각도샷 뭐 이렇게 하고 위에서 찍곤 하죠. 예,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우리가 활용해서 내가 거북목이 얼만큼 진행되어 있는지, 얼만큼 내가 목이 앞으로 빠졌는지 질환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은 거북목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축은 귀에서부터 어깨, 그 다음에 우리가 복숭아뼈까지 일직선을 걷을 때 하나로 연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 그림 보시는 것 같이 여기 귀에서부터 어깨 중심선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귀가 이 어깨선보다 2.5cm 이상 빠졌을 때 거북목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가 있고요. 5cm 이상 빠지게 되면은 거북목이 질환을 의심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병원 진단을 받는다든지 여기에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스마트폰 보시면 다 타이머 기능이 있을 겁니다. 타이머에 5초 정도 타이머 기능을 세팅을 하셔가지고 우리 옷 같은 데 보시면 봉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봉제선에 이렇게 마킹을 이렇게 마킹을 딱 하시고 측면에서 거북목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서서 찍는 것보다는 앉아서 찍는 게 좋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런가요? 우리 생활이 거의 거북목이 질환이 생기는 거는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우리 서서 찍게 되면 고관절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앉아서 우리가 90도 각도에서 이렇게 촬영을 위치를 잡은 다음에 본인의 셀카로 찍으시면 됩니다. 사회자님 같이 이렇게 놓고서 우리가 찍은 다음에 얼마큼 빠졌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림 보시는 것 같이 우리 모델분보다 훨씬 앞으로 자꾸 빠지죠. 키도 자꾸 줄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앞으로 자꾸 빠지게 됩니다. 아까 찍은 사진 보시면은 어깨선에서 귀 뒤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한 2.5cm 이상 넘어갔을 때 거북목의 증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 또 치료 방법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증상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화면에도 좀 보여드렸듯이 목을 둘러싸고 있는 아까 기립근이 있지만은 그거를 싸고 있는 승모골이라는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면 아우 승모근 뭉쳤다고 하고서 마사지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목을 둘러싸는 승모근이 붙는 장소에는 다 증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 같은 경우는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깨 같은 경우는 견갑통이 생길 수 있고요. 심한 경우는 흉통까지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게 거북목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는 뒤에 있는 승모근보다는 앞쪽에 있는 흉쇄돌기근을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앞쪽 가슴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지 이게 증후군이라는 거는 어떤 질환에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을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뭐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치료법은 뭐 증상이 좀 더 있네요. 제가 정리한 게 보시면은 만성 어깨 뭉침이라든지 두통, 그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편두통이 있는 경우도 이게 경추의 거북목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만성 피로감은 당연히 목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 어머님이라든지 우리가 자고 있는 깨어나지 않다 이런 것도 수면 장애도 마찬가지로 거북목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뭐 젊은 청소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북목이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목이 자꾸 흔들리게 되면은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집중력 저하라든지 기억력 감소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 견갑통이라든가 경추통으로 인해서 이빨이 안 좋아지시는
치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증상이 뭐 상당히 많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증상이 어떤 방식으로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어떻게 치료를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화면에서 보시는 환자처럼 보시는 것 같이 목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거북이 등, 그냥 보시기에도 거북이 등 같은 느낌이 드시지 네. 않습니까? 이런 그 오랫동안 지속된 고정이 된 이런 증상들을 개선해주고 이런 커브라든가 굴곡을 좀 완화시켜주는 개념에서 저희가 경추 재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찍었을 때도 보시는 것 같이 이빨도 당연히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네네. 치료도 받아 있고요. 뒤쪽에 목 주름도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 진단은 네네. 엑스레이 방사선 사진과 네.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육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 근육이 얼마나 이완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치료 방법은 그 약해진 근육을 재생시켜주는 약물을 주입을 해서 네. 근육이 원상태로 한 20% 정도라도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왜 제가 자꾸 목에 대해서 네.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머리로 가는 우리 기억력 감퇴라든가 이런 거 네네.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혈관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 뒤에 있는 뒷목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경동맥이라고 얘기도 하고 경동맥이 내재되어 있는 경동맥도 있고 밖으로 나와 있는 경동맥도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목에 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올라가는 혈관 자체도 주름이 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혈관이 꼬여 있다든지 눌려 있게 되면은 혈류 속도가 빨랐다 느렸다 반복이 됩니다. 네. 뭐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경우에는 뭐 해피하게 우리가 일주일 중에 월화수는 좀 편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목금토는 힘들어지는 게 주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를 따라서 혈액이 잘 소통이 되면은 머리도 맑아지고 증상도 개선이 되지만은 혈류가 느려지거나 늘려지게 되면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예.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스트레칭 방법 일단은 네. 공개된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맥켄지 운동이라는 것을 많이 신문지상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고 위에 멀리 바라보라는 이런 운동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네. 같이 위에 우리 국민체조 했던 것 같이 먼 산을 바라보면서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숨을 들어 마시고 그다음에 뒤쪽에다가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서 그 위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목을 뒤로 빼는 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20번 이상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네. 누운 자세에서 허리하고 목을 같이 들어주는 이런 운동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책을 읽으실 때는 독서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텔레비 보실 때도 좀 멀리, 그다음에 특히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자기 눈높이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모니터를 올리시는 게 좋고요. 가장 문제가 청소년의 가장 문제가 되는 스마트폰 보실 때도 네. 자꾸 아래쪽만 보시지 말고 좀 위에 높여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근데 사실 그 독서대를 사용해라. 예, 예. 그리고 좀 멀리 이렇게 봐라. 예, 예. 이제 이게 다 그 이 경추가 아닌 예, 예. 눈과 관련돼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 예. 이렇게 평상시에 예, 예. 보면. 예, 예. 그런데 이게 눈도 눈이지만 예. 이 경추, 거북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 거북목 증후군이 그 쉽게 말해서 안과는 안과 질환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안 좋아지고 자꾸 흔들리게 되면 난시가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VDT 증후군에도 증상이 안구 건조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하고도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눈이 자꾸 여기 잘 안 보이면 눈을 자꾸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눈물 샘에서 그 우리가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눈이 말라지겠죠. 안구 건조증도 거북목 증후군하고 같이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제가 간단하게 네.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추천하는 운동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은 사실은 시간을 내서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자, 손을 이렇게 깍지 끼시면 됩니다. 깍지를 끼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목에다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밀리지 네. 않도록 잡고 목에
이거는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숨을 내쉬든지 들여 마시든지 숨을 10초간 참으시고 네. 목을 지그시 뒤로 밀으시면 됩니다. 이 팔이 밀리지만 않도록 잡아주시면 되고요. 속으로 10초간 세리신 다음에 목에다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풀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10초간 하시고 그러면 어깨가 상당히 펴지는 걸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조금 목이 뻐근하시다 그러면은 20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시면은 목이 아까 말씀드린 경추 기립근이 상당히 발달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군요. 추천하는 운동이니까 네네. 어렵지 않으시니까 사무실에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이거 뭐 다 이거 한 번씩은 해보실 것 너무 같아요. 쉬우시니까 너무 한 쉬우니까 번씩 해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경추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거북목 증후군뿐만이 아니고 예, 예. 다양한 증후군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예. 기린목 증후군이 있다면서요? 예, 제가 그 기린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동물원에 기린이 목뼈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린 목뼈는 기니까 좀 저희가 일곱 개인가요? 예. 네, 그러면 한 3배는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기린도 7개를 뼈를 일곱 가지고 개인가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기린은 기립근이 발달이 돼 있고 그다음 마디가 틀려서 그렇지 우리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목이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 목이 긴 사람들은 이 긴장이 되게 되면은 초기 증상으로 목을 앞으로 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재생보다는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기린목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목 근육에 힘이 없으시고 약하신 분들은 목이 과도하게 앞으로 구부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경우는 주름목이라고도 진단을 내리고요. 네. 특히 혹시 모 재벌그룹 회장님 이렇게 목이 앞으로 구부러져 갖고 고정돼 있는 사진 가끔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경직성 척추염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근육이라든가 섬유질로 돼 있는 하마목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진단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똑같은 그 질환을 갖고 있더라도 네. 분류를 하기 위해서 기린목, 자라목, 그 다음에 거북목, 그 다음에 그 하마목 이렇게 분류해갖고서 쉽게 분류해서 치료를 몸에 네.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뭐 자라도 있고 뭐 거북이도 좀 예. 비슷비슷한데 예. 그렇군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증후군의 경우에 이제 어떤 증상? 예. 그 한번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증상을 얘기해 주시죠. 하마목, 뭐 자라목.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거는요. 네. 어깨가 아프시다는 분, 그다음에 목이 자고 일어났는데 편안하지 않다는 호소를 가장 네, 많이 그렇죠. 하십니다. 예.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후 되니까 너무 노곤하고 그다음에 그 뭐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대동소이하게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근육이 보통 우리 60대, 90, 70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우리 근육도 보통 40대가 넘어가면은 노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육이 약해지고 고깃집 가가지고 신선한 고기를 먹고 싶고 그렇지 좀 상하거나 좀 오래된 고기는 먹고 싶지 않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우리 고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근육도 이런 급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근육이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고정이 돼서 네. 오래되게 되면은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거북목이 진행이 되면은 젊은 사람한테는 목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경추 협착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앞서 소개해 주신 그 증후군의 치료 방법 예, 예.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경추의 근육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만든 영상입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경추의 근육 상태를 확인해서 그다음에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예, 흔들리지 않게 저희가 그 초음파에 바로 붙어 있는 주사기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에 리전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네. 그 부분을 재생될 수 있도록 주사액을 주입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 어떤 마취를 하고 하는 겁니다. 안 하고요. 예. 그런데 주사가 지금 끝까지 들어갔어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음성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네. 그냥 통증도 많이 없고요. 왜냐하면 거의 우리가 주사 놨을 때의 통증은 네.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깁니다.
가장 큰 거는 손떨림입니다. 어허. 발이 들어가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든지 의사가 놓든지 의사가 떨리면서 네. 우리가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프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서 그 약의 주입 속도에 따라서 통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뭐 이 장치 자체는 손떨림을 많이 예방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엉덩이 주사 놓는 것보다도 덜 아픕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지금까지 이 거북목 증후군이 경추에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예. 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예. 정말 다양한 증후군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고 네. 모든 질환은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네. 뭐 안과 질환도 그렇고 이비인후과에 사실은 심지어 거북목이 좀 해소가 되면 이명도 많이 없어집니다. 예, 이명이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저희가 경추 질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임플란트 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연관을 다 보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경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약한 분들이 거의 임플란트도 많이 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요즘 그 경추 협착증 아까 말씀하신 예.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예. 경추협장 우리 일반적으로 네. 디스크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디스크가 네네. 경추하고 경추 사이에 충격을 완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그 어떤 속에 있는 구조물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추 디스크는 머리 무게를 받쳐주는 단순한 역할도 하지만은 머리가 앞뒤로 움직인다든지 옆으로 움직일 때 네. 그런 보완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디스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찹쌀모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찹쌀모찌. 정강한 디스크는 찹쌀모찌, 말랑말랑한 찹쌀모찌하고 똑같고요. 네. 그게 나이가 먹으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찹쌀모찌가 굳습니다. 찹쌀모찌가 굳으면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보관을 하게 되면은 수분이 없어지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경추가 그 디스크가 줄어들면은 키도 줄어들고 그게 노인성 변화가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디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추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게 고정돼서 퇴행성 변화가 온 거를 경추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 치료 방법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정형외과 의사다 보니까 신경 증상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운동 능력이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검사를 하셔가지고 네. 수술 쪽으로 가시든지 이렇게를 하셔야 되지만은 거의 대부분 질환의 한 90% 이상은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무게중심이 이동했을 때 근육이 가장 우리 모든 충격을 완충을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주고 평소에 조금 안 좋거나 그랬을 때는 뭐 일단은 휴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육이 뭉쳐졌을 때는 병원에 상담을 하셔가지고 자세 교정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로 단순하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증상이 반복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경추의 초음파 진단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경추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 평상시에 이 좀 좋지 않은 생활 자세 거기에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경추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할 예. 그런 자세가 있을까요? 예방법? 뭐 경추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할 자세는 뭐 너무 집중해서 너무 한 자세로 특히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은 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20분 시작했다가 1시간으로 가고 1시간에 2시간에 가고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물을 본다든지 뭐를 할 때 특히 운전 같은 거 젊은 사람들 할 때도 장거리 운전할 때는 반드시 휴게소에 들리셔가지고 목 운동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운전하는 과정에서도 좌우를 돌아와서 백미러를 옆으로 보고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목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중해서 한 곳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좀 피하시고 TV 볼 때도 너무 안 좋은 자세로 옆으로 누워서 본다든지 이런 자세 교정만 통하더라도 한 30%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지금
원장님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예.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설명을 예. 저도 모르게 지금 점점 앞으로 지금 가는 현상,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의식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럴 때마다 좀 뒤로 이렇게 그렇죠. 바라봐줘. 하면서 본인 우리가 네. 바른 자세 하는 것 같이 자세 변화도 좀 이렇게 있고 네. 너무 자세가 흐트러진 상황이 아니면 상황에서는 조금씩 자세 변화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요. 목 건강에 좋은 운동법 아까 예. 뭐 잠깐 말씀을 또 소개를 해주셨지만 추천해 주셨지만 예. 저희가 이제 총정리 개념으로 예.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예. 거북목 증후군을 위해서 또 예. 안경추 협착증을 피하기 위해서 예. 기억해야 된다라는 팁이 있다면 하나 알려주시죠. 우리가 바른 자세 배웠던 것 같이 멀리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시선을 볼 때 아래 바라보는 것보다 15도 정도 상방을 좀 바라보고 네. 그다음에 컴퓨터라든지 뭐를 할 때라든지 목을 로테이션 돌리고 그다음에 앞뒤로 네. 돌리고 이런 운동을 반복적으로 아침에 스트레칭을 한 상태에서 일상을 생활하시면은 목 건강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그런 습관을 무심코 본인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자세와 습관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문호 원장님과 함께 경추 재생 치료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디칼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